정관장의 잉쿠씨 영입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한 선수의 부진에서 시작된 문제가 아니다. 이 선택이 왜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아시아 쿼터라는 포지션이 V리그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짚어야 한다. 아시아 쿼터는 성장형 자원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즉각적인 전력 보강을 전제로 한 슬롯이며 최소한 팀의 약점을 가리지 못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는 위치다. 하지만 잉쿠씨는 데뷔 전부터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첫 경기에서 11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에서는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리시브 효율 6%대라는 수치는 이미 위험 신호였다. 상대가 강하게 때리지 않아도 흔들렸고 타깃 서브가 시작되자 코트 위에서 급격히 위축되는 모습이 반복됐다. 이는 단순한 긴장이나 적응 문제로만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었다. 두 번째 경기, 첫 원정 경기, 그리고 상위권 팀과의 중요한 맞대결에서도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공격 성공률은 20% 이하로 떨어졌고 리시브는 상대가 가장 먼저 공략하는 약점으로 고정됐다. 결과적으로 잉쿠씨의 출전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코트가 아닌 웜업존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장면이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관장이 잉쿠씨에게 기다릴 여유를 줄 수 있는 팀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시즌 초반부터 하위권에 머문 상황에서 매 경기 결과가 순위와 직결되는 구조 속에서 아시아 쿼터를 성상카드로 운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위험한 선택이었다. 리시브가 무너지면 세터의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들고 이는 곧 다른 공격수에게 부담으로 전가된다. 실제로 잉쿠씨가 흔들릴수록 팀 전체 공격 흐름은 단순해졌고 외국인 공격수의 효율 역시 함께 떨어졌다. 경기 후 고이진 감독이 약점은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지만 이 말은 신뢰라기보다는 현 상황의 냉혹함을 드러내는 문장에 가까웠다. 아시아 쿼터에게 요구되는 것은 극복의 서사가 아니라 당장의 직명이다. 이 지점에서 잉쿠씨는 아직 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물론 잉쿠씨는 이제 막 V리그 무대에 발을 디딘 선수이고 긴장과 시행착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서 있어야 했던 자리가 유망주가 경험을 쌓는 자리가 아니라는 데 있다. 상대 팀들은 이미 잉쿠씨를 명확한 타깃으로 설정했고 정관장은 그 공략을 막아낼 전술적 여유를 갖지 못했다. 이로 인해 잉쿠씨 개인의 부담은 커졌고 팀은 결과를 잃었다. 결국 이 선택은 선수의 실패라기보다 시점과 역할을 잘못 설정한 판단의 결과에 가깝다.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슬롯에 그리고 가장 여유 없는 시즌에 배치한 순간부터 리스크는 정관장 쪽으로 이동했다. 지금의 상황은 잉쿠씨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관장이 왜 이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이 질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잉쿠씨의 입지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정관장을 둘러싼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선택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미 하나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바로 메가의 복귀 가능성이다. 이는 단순한 루머 차원이 아니라 리그 구조와 정관장의 현실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읽힌다. 아시아 쿼터 제도는 곧 변화가 예정돼 있고 드래프트 중심에서 자유계약에 가까운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변화는 정관장에게 매우 유리한 흐름이다. 메가는 이미 V리그에서 검증을 마친 자원이다. 득점력, 공격 성공률, 그리고 무엇보다 리시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격 비중을 책임질 수 있는 안정성까지 모두 증명했다. 특히 염혜선과의 호흡은 설명이 필요 없는 조합이다. 세터의 선택을 단순하게 만들고 팀 공격 구조를 명확하게 잡아주는 카드라는 점에서 메가는 즉시 전력이라는 아시아 쿼터의 본질에 가장 부합하는 선수다. 이와 비교했을 때 잉쿠씨는 아직 증명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성장 가능성은 분명하지만 현재 정관장이 요구하는 역할과는 간극이 존재한다. 시즌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하위권 팀에게는 매 경기 하나하나가 생존과 직결된다.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 쿼터를 통해 실험을 지속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팀 전체의 부담을 전가하는 선택이 된다. 실제로 잉쿠씨가 코트에 있을 때 상대팀은 전술을 단순하게 가져갔다. 타깃 서브, 반복적인 공략, 리시브 붕괴 이후 공격 패턴 단순화. 이 흐름이 이어지면서 정관장은 공격을 만들어가기보다 버텨야 하는 팀이 됐다. 문제는 이 구조가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리시브는 단기간에 완성되는 능력이 아니고 상대의 집중 공략을 받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결국 벤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잉쿠씨에게 시간을 줄 것인가 아니면 팀의 시즌 방향을 다시 설정할 것인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관장은 기다릴 수 있는 팀이 아니다. 팬들의 시선 역시 이미 변했다. 이제는 성장 스토리보다 왜 이 자리에 이 선수를 세웠는가라는 질문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이는 선수 개인에게 향하는 비난이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다. 메가의 복귀가 현실화될 경우 잉쿠씨의 자리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아시아 쿼터가 즉시 전력으로 제정이 되는 순간 잉쿠 씨는 자연스럽게 비교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 비교는 현재로서는 잉쿠 씨에게 불리하다. 결국 이 흐름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다. 잉쿠 씨는 실패한 영입이라기보다 잘못된 타이밍과 역할 설정 속에서 선택된 카드에 가깝다. 반대로 정관장은 시즌의 방향성과 팀의 현실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한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제 남은 시즌은 잉쿠 씨의 반전 가능성을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관장이 왜 이 선택을 했는지를 드러내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준비의 방향은 이미 조금씩 노출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잉쿠 씨의 문제를 단순히 경기력이나 수치로만 환원하는 순간 논의의 본질은 흐려진다. 지금 정관장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이 선수가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이 팀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가에 가깝다. 팬들이 분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리시브가 흔들리는 장면, 공격 성공률이 낮은 수치, 코트에서 점점 사라지는 출전 시간은 결과일 뿐이다. 진짜 질문은 왜 이런 결과가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이 이루어졌느냐다. 이미 아시아 쿼터는 리그 전반에서 즉시 전력이라는 기준이 명확해지고 있고 다른 팀들은 그 기준에 맞춰 안정성과 검증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정관장은 가장 불안정한 시기에 가장 실험적인 선택을 했다. 이것이 시즌 초반이었다면 다른 평가가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위권 경쟁이 현실이 된 지금 이 선택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실패로 읽힐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잉쿠 씨에게도 이 구조는 결코 유리하지 않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까다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짧은 시간 안에 증명을 요구받는 환경은 선수의 성장보다 소모를 앞당길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사안은 한 선수의 실패나 부진으로 정리될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정관장이 어떤 팀인지, 어떤 기준으로 시즌을 운영하는지, 그리고 결과보다 과정에서 무엇을 우선하는지를 드러내는 사례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잉쿠 씨가 코트에 서지 못한 이유를 넘어서 정관장이 왜 지금 이 지점에 서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로 확장된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는 한 다음 시즌에도 같은 논쟁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